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소단원인 선거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틀 계류와 판을 이동시키는 힘을 새로운 이론인 플룸 구조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판 구조론을 플룸 구조론과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과 열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판 구조론과 판 이동의 원동력을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판 구조론과 판 이동의 원동력을 플룸 구조론과 열점의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판의 경계인데요. 우리 지구에서는 수많은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환태평양 조산대 혹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발달을 해 있고요. 이 판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한복판 혹은 이 태평양 판의 한가운데에서 판의 경계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판 구조론으로는 이런 지점에서의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이고요. 우리는 이 플룸 구조론을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에서의 지각 변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도입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최대의 섬 하와이야말로 화산의 창조적인 활동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The Hawaiian Islands have been formed because of a hotspot that lies beneath the Pacific Ocean plate. That hotspot heats up mantle rock that melts to form magma. The magma rises and erupts on the ocean floor. If the activity continues long enough, it will build up a mass of volcanic rock that will eventually extend above sea level, forming an island. 지난 7억 년 동안 해저를 뚫고 올라온 마그마가 태평양 한복판에 100여 개의 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각과 함께 열점도 이동하면서 600km에 달하는 길고 긴 섬의 행렬이 생겨난 것입니다. 현재 열점이 위치한 곳은 빅 아일랜드라 불리우는 하와이 섬입니다. 섬의 남동쪽 끝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매일 500제곱미터에 달하는 마그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Well, it's continuous, so it lasts for a long time, is only about 3 cubic meters a second, which is about 1/100th of what a big eruption would be, or 1,000th even of what a big eruption would be in terms of that. But when you think about 3 cubic meters of material a second, that's like about 5 to 10 really large dump trucks every minute. So the biggest dump truck you can imagine, 5 to 10 of these things arriving on your front lawn every minute and dumping material on there. Soon your lawn is buried, right? And soon your neighborhood is buried. So every minute you have this kind of material, even in a very small eruption. 위협적이진 않지만 워낙 많은 양의 용암이 흐르다 보니 때로는 마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로버트는 칼라파나 마을의 토박입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년 동안 흘러온 용암으로 인해 집을 잃어버린 주민 중 한 명이죠. And as the lava were coming, it came from this direction and started to flow to the ocean and work its way over to this area that we are on.
and it came and started to cover the black sand, inch at a time, slow. kilauea 분화구에서 서서히 숨죽이며 다가온 용암은 마을을 지나 도로를 덮쳤고 천천히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해안선에 당도한 용암이 식으면서 그 위에 새로운 대지가 생겨났습니다. 섬의 지형은 변화했고 해안선을 따라 560에이커의 땅이 늘어난 것입니다. Hawaii would not exist if it wasn't for the volcanoes. And so the volcanoes are continually adding to the island because parts of the islands are eroding away or they're sinking because of their weight into the ocean. And so what it's doing is building new places so that life can continue to exist on the islands. Without the volcano, life would be gone from the Hawaiian island. 아직은 생명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 하지만 언젠가 이 땅이 다시 살아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상부 멘틀의 운동입니다. 자, 우리 지구 내부의 층산 구조를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 내부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암석권인데요.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단단하다고 해서 암석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상부 멘틀은 이 암석권의 일부를 포함한 이 초록색 부분을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부 멘틀은 지하 100km에서 670km까지를 상부 멘틀이라고 크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400km를 기준으로 400km에서 670km를 전위층이라고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전위층을 생략을 하고 상부 멘틀은 100km에서 600km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멘틀은 670km에서 약 2,900km까지를 하부 멘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하부 멘틀보다 더 아래쪽은 우리가 이제 외핵 그리고 내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야권에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멘틀 상하부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 대류가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해령을 만들게 되고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해양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멘틀에서는 이런 대류 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멘틀에서 뜨거워진 물질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고요. 차가워진 물질은 무거워지면서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대륙이 갈라지면서 해력을 형성하게 되고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이 부분이죠. 해양판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소멸되는 해구가 형성이 됩니다. 멘틀 대류를 따라서 영야권 위에 놓여있는 판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상부 멘틀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상부 멘틀의 운동, 즉 멘틀 대류를 이용해서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이나 지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모두 판의 경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판 내부에서도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판 구조론, 즉 상부 멘틀의 운동에 의해서는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멘틀 대류 외에도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고온 저밀도의 물질이 상승을 하면서 해령 부근에서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령에서 새로운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힘이고요. 멘틀 대류 없이. 두 번째는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인데요. 냉각되어서 무거워진 저온 고밀도의 해양판이 중력을 받아서 해구에서 침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섭입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는 판이 미끄러지는 힘인데 해저면에는 울퉁불퉁한 경사가 존재를 합니다. 이 경사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판이 미끄러지게 돼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쭉 내려가게 되죠. 이건 중력의 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미끄럼틀 탈 때 쭉 내려가는 것처럼 판도 이 해저면 경사에 의해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라고 하고요. 멘틀 대류 외에도 판을 이동시키는 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틀 대류에 의한 힘을 우리는 멘틀 끌림 힘이라고 해요. 암석권과 연역권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을 싣고 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총 4가지예요. 이 멘틀 끌림 힘, 밀어내는 힘, 잡아당기는 힘, 미끄러지는 힘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멘틀 대류 외에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방금 봤던 이 3가지 힘으로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알았죠? 섭입대의 분포에 의해서 판의 이동 속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판이 남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남아메리카 판에도 이렇게 해구가 존재를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판에도 해구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전선을 표시할 때도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 삼각형 표시가 해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지점이 판의 경계가 되고 A판이 B판 밑으로 섭입을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은 지각 변동은 이 지점에서 B판 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A판과 남아메리카 판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남아메리카 판이고요. A판은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남아메리카 판에는 섭입대가 없다고 했어요. 자, 왜냐면 남아메리카 판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A판이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섭입을 해가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섭입대는 이 A판에서 섭입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판은 섭입대가 없기 때문에 해령에서 미는 힘은 존재하지만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 판 위에 이렇게 해구가 발달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지금 D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해구는 지금 이 지역에 발달을 하게 되고 오스트레일리아 판에 서입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판에서는 해령이 미는 힘과 함께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는 남아메리카 판보다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판의 이동 속도는 해령과 함께 서입대가 있는 판이 서입대가 없는 판보다 빠르고 서입대의 면적이 넓을수록 또 빠르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열전과 플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양지 각에서 만들어진 해양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구에서 이 새로운 해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는데 이 판이 해구 속으로 섭입해서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플룸 구조론의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해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해구에서 이 새로운 해양판은 섭입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해양판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밀도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점점 더 깊숙한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더 깊은 곳까지 이동하지는 못하고요. 상부 멘틀의 경계인 670km까지 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새로운 해양판들이 이동을 해오면서 점점 쌓여가게 되고 어떤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 지점의 밀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충분히 밀도가 커지게 되면은 이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이 물질이 해양판이 가라앉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앉냐면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어떤 하강류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하강류가 바로 차가운 플룸이고요. 왜냐하면 이 물질들은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차갑다라고 하고 이런 기둥 모양의 흐름을 우리가 플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차가운 플룸이 계속 들어가면서 외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닿게 되면은 이 경계에 요동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럼 이 요동에 의해서 어디선가에서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밀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지점에서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뜨거운 플룸이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룸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둥이라고 하는데 어떤 흐름, 하강류나 상승류의 모습을 우리가 기둥 모양이다라고 해서 플룸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플룸 구조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플룸 구조론이란 멘틀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한 지구 내부의 밀도 변화 때문에 플룸의 상승이나 하강이 일어나면서 지구 내부의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플룸 구조론이고요. 플룸이란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하강하거나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상승하는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플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흐름입니다. 플룸은 흐름이다. 우리 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한 돌이나 암석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흐름이 바로 플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차가운 플룸은
우리가 보통 콜드 플룸이라고 하는데, 수려면 경계에서 섭입된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부에 쌓여 있다가 밀도가 커지게 되면 멘틀과 핵을 경계부까지 가라앉게 되면서 형성되는 차가운 합각류가 차가운 플룸이고요. 뜨거운 플룸은 반대로 우리가 핫 플룸이라고도 하는데, 뜨거운 플룸은 차가운 플룸이 멘틀 최하부에 도달하면서 온도 교란과 물질을 밀어올리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뜨거운 상승류가 뜨거운 플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차가운 플룸도 존재를 하고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룸의 모양을 보면은 이 외핵 경계에서 상승류가 올라오게 되고 버섯 모양으로 플룸 상승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 섭입된 판은 상부 멘틀 최하단이 지하 670km 부근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 더 이상 지하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데, 판이 층층이 쌓이게 되면서 냉각과 압축이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밀도가 커지게 되면은 가라앉게 되면서 멘틀과 하부 멘틀과 그 외핵의 경계부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었다고 하고요. 이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면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를 요동시키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룸 상승류 관찰 실험을 한번 같이 간접 실험으로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일단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험 가운과 고글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실험용 고무 장갑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이 실험을 위해서 찬물이 들어있는 비커, 잉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스포이트, 그리고 이 비커를 지지할 수 있는 나무토막, 그리고 이 안에 나무토막 사이에 놓고 비커를 가열할 양초와 점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같이 플룸 상승류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잘 보셨나요? 결과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가열된 곳에서는 버섯 모양의 상승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실험에서 사용한 물은 실제로는 우리 지구에서는 멘트를 의미를 하고요. 이 상승하는 잉크는 우리 지구에서는 뜨거운 플룸에 해당을 합니다. 이 가열된 멘틀은 밀도가 낮아지면서 주위보다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상승하는 이 멘틀 물질은 주변에 있는 차가운 물질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에 있는 플룸 운동의
순환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 혹은 대서양 중앙 해령에는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대한 플룸 하강류가,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에서는 거대한 플룸 상승류가 있어서 맨틀 전반에 걸친 대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룸 구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깊이에 따른 등호선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표구 지구 내부 부분이에요. 깊이에 따른 등호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지점에 차가운 물질이 지나가는지 뜨거운 물질이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검은색 선도 마찬가지로 등호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이 지점 A 지점과 B 지점에 보면 등호선이 주변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지점들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등호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지진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진이 발생하면 그 순간 에너지가 사방으로 파동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파를 우리가 지진파라고 하죠. 지진파의 속도 결정 요인을 보면은 이 지진파의 속도는 온도와의 관계만 알면 되는데 어떤 지역에 고온인 지역의 지진파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지진파의 속도는 낮아집니다.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우리 뛰기에도 정말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진파도 너무 고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저온인 지역에서는 지진파의 속도는 빨라져요.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겨울철에 밖에 나가게 되면은 너무 춥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따뜻한 곳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이동을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지진파도 저온인 지역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근본적인 원리는 대학교 수준이므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파의 속도를 이용해서 속도 편차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깊이에서 지진파가 지나가는 일반적인 속도가 있어요. 근데 주변보다 고온인 지역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죠. 그럼 이 지역에서의 속도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요. 반대로 저온인 지역에서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역의 속도 편차는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보다 빠르니까. 반대로 고온인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느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동아프리카 지대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룸 구조 조사 방법 두 번째는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플룸, 뜨거운 플룸은 주변 멘틀보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고 이 지역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반대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곳은 주변 멘틀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지진파 토모그래피 혹은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이다라고 하는데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 전달 속도를 분석을 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고 온도가 낮은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지역의 그 플룸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동아프리카에 있는 거대 플룸이 발생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으로 관측이 됐죠. 그래서 지금 피파의 속도 편차, 즉 지진파의 속도 편차를 보면 빨간색 부분은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파란색 부분은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이 지역은 고온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는 건 뜨거운 플룸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하와이, 아프리카, 남인도양, 남태평양, 아이슬란드에서 거대한 플룸 상승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빨간색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로 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고 고온인 지역이에요. 값은 마이너스지만 우리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이 지역은 다 고온인 지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플룸 구조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설명 못했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플룸 구조론을 바탕으로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핫플룸, 뜨거운 플룸이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하와이에서처럼 이 상승류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 뜨거운 상승류가 상승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마그마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마그마가 생성이 되면서 위로 뻥뻥 솟아 화산활동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직업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에서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가 있는 곳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다가 특정 깊이에서 마그마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마그마가 터지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하와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와이 영상을 같이 봤었죠. 자, 그러면 플룸 구조로는 여기까지 하고 열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